화성의 3.1 만세 운동 발상지 제암리 순국 기념관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의사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1 만세 운동을 비폭력 민주적인 만세 운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화성에서의 3.1 만세 운동은 폭력성을 배후에 둔 그러한 만세 운동으로 일제를 몰아내는 그러한 저항 운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화성에서의 3.1 만세 운동은 반드시 폭력적 요소를 배태하였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피의 정신이고, 두 번째, 일제의 이 화성 지역의 집중적인 탄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성민의 그 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1910년대 수원군과 남양군을 이렇게 병합한 지도입니다. 일제는 1914년에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시군 단위를 통폐합합니다. 일본 아이들은 우리 한글 발음이나 기호를 따라오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지역명을 전부 한자화를 해서 발음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914년입니다. 기존의 두세 개의 면 단위를 하나로 만들어서 간소한 행정구역 단위로 통치를 하겠다는 논리였지만 그 속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글 발음에 따라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명을 통폐합을 하게 됩니다. 송산면은 수산면, 송산면, 세 곳면을 합쳐서 송산면이라고 하게 되듯이 서신면도 신리면과 서예제면을 한자씩 글자를 따서 서신면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의 3개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집중적으로 펼쳐지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바닷가 지역을 크게 간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조선인 노동자 농민들이 마을 단위로 자영업이라는 소금을 굽는 염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다를 막아서 자기 농지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일제는 바다를 크게 막으면서 사전에 협의나 보상이나 대책 없이 강탈을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지역 바닷가 주민들은 일제에 대한 그 반감은 여타의 지역보다도 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3개의 권역에서 송산, 서신, 우정, 장안, 팔탄, 향남 3개의 권역에서 집중적으로 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조직적인 일제 항전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일제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군인들을 파견을 해서 집중적인 탄압을 벌이게 되는 것이고, 이곳 제암리 마을에서 마을 교회에 23명을 몰아넣고 총을 쏘고 불을 지르고 그 제암리 순국 참상을 만행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제암리 순국 기념관을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3.1 만세 운동의 귀감을 주고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이동하기에 앞서서 아리다 판결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암리 학살 만행 사건이 세계 만방에 알려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스코필드라든지 이러한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지에 이 제암리 학살 만행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만행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언더우드라든지 이 스코필드들은 사진을 찍어서 본국에 소식을 전했고요. 그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해서 누군가에게 요식적인 책임을 지워서 어떤 대응을 하려고 했었죠. 제암리 화성 지역에 일본 헌병대를 이끌고 온 아리다 중위를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일본 법정에서는 잔혹한 살인 행위는 유죄다. 그러나 형법상에 어떤 벌을 주라는 법 조항이 없으므로 무죄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다 중위는 옥에서 유야무야 약 2달 정도를 수용했다가 슬그머니 본국으로 소환해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잔혹한 폭력의 사건은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의 무책임한 대응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정신대 문제라고 하는 성노예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꽃순이 학교 다녀오니? 네, 안녕하세요. 아줌마, 아저씨. 우리 꽃순이가 점점 더 예뻐지네. 이제 시집 보내도 되겠어. 참, 제 앞리에 사는 꽃순이에요. 저는 한 가족처럼 지내는 우리 마을이 정말 좋습니다. 엄마! 기다려, 엄마. 뛰지 마, 넘어질라. 내가 할게. 엄마가 매번 미안해서. 엄마도 참 미안하긴. 이런 건 내게 맡겨. 착한 것.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렴. 저희 어머니께서 묵 좀 쓰었다고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왔어요. 아이고, 이런 걸 다. 고맙다고 전해드려라. 네. 얼마 전에는 땔감도 한 짐 해다 주고 번번이 미안하구나. 내가 허리만 안 다쳤어도 이런 신세는. 아주머니도 참 아저씨께서 살아계셨을 때 저희 집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이웃이 그래서 좋은 거죠. 이 오빤 멋진데 착하기까지 해요. 꽃순이 내일 학당에 나올 거지? 그럼 학당에서 보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빠예요. 공부도 1등이고요. 저한테도 무척 잘해줘요. 니은에 이렇게 알을 붙이고 리을에 다시 알을 붙이면 이게 바로 우리나라. 자, 한 번씩 따라해보자. 우리나라. 오빠가 가르쳐주면 왜 이렇게 공부가 재밌죠? 오빠는 힘도 장사해요. 엄마가 아프니까 우리 집에 땔감도 많이 해다줘요. 휘파람은 얼마나 잘 불게요. 왜 안 되지? 연습하면 잘 될 거야. 오빠가 준 유리고슬이에요. 이걸 품고 소원을 빌면 꼭 이루어진다고 엄마 꼭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랬어요. 그건 당연히 빌었고 오빠랑도 맨날 같이 놀 수 있게 기도할게요. 며칠 전 송산면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다지. 그렇다더군요. 사강장터에 1000명도 넘게 모여서 만세를 불렀대요. 순사 노구찌가 총을 쏘아서 몇 사람이 다쳤다고 하던데. 그래서 화가 난 주민들이 노구찌 순사를 죽였다더구만. 조만간 우정면과 장안면에서도 만세를 부리려고 준비 중이라던데. 우리 마을은 어쩌죠? 우리도 당연히 만세운동에 참여해야죠.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일본에게서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꼭이요. 총칼 앞에서 어쩌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야죠. 오빠, 일어나 오빠. 깜짝이야. 꽃술이 왔어? 엄마가 이 떡 갖다 주래. 오빠는 요즘 힘든가 봐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게 도둑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장날이에요. 그런데 저 아저씨는 바란 시내에 살고 있는 사사카라는 일본 사람이에요. 어서 옵쇼. 일본 경찰하고도 친해서 허락도 없이 여기서 버젓이 장사하러 저렇게 사람들을 괴롭혀도 무서워서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장날은 만난 것도 많이 왔고. 오빠? 오빠가 뭔가를 시작하려나 봐요. 우리의 소원은 오직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뿐이고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최고의 임무는 완전한 자주 독립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로써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먼저 실현하는 것이다. 대한독립 만세! 장안, 우정, 항만, 팔탄 등 여기저기서 모인 많은 사람들은 일본 경찰이 근무하는 주재소와 일본인 소학교를 불태우고 독립만세를 불렀어요. 일본군이 아저씨 아줌마를 막아섰지만 모두들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오빠도 많이 아파요. 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그날 밤부터 오빠와 아줌마, 아저씨들은 뒷산에 올라 불을 올리고 만세를 외쳤어요. 오빠가 저러다가 또 다치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자주 찾아오시던 아줌마 아저씨도 요즘엔 볼 수 없어요. 한참 바쁘게 농사를 준비할 때인데 아무도 없어요. 독립운동하느라 그런가 봐요. 뭐야? 아직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면목 없습니다. 감히 우리 대일본 제국의 반기를 들다니. 우리 보병 제79연대는 위대한 천황폐하의 명을 받들고 바란 시위 세력을 진압하러 간다. 아이고 저기 저 대체 뭐야? 일본군이다. 이봐, 장날에 있었던 탄압에 대해 사과할 테니 모두 교회로 모이도록 지시해. 아이, 나와! 나와! 강태성! 네, 임도경! 네, 안상용! 네. 무슨 일로 우리 여기에 모이게 했을까요? 그러게요. 왠지 불안하네. 별일이 없겠죠, 어르신? 뭔 일이야 있겠는가? 우리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저들도 사람인데 별일이야 있겠나? 엄마가 오늘은 더 많이 아파요. 아무래도 오빠한테 읍내에 있는 의원에 데려다 달라고 해야겠어요. 내버려둬. 뭐 하는 거야? 뭐야? 왜 문을 걸어 잠근 거야? 열어줘 어서! 너희 민족을 구제해준 우리 대일본 제국에 감히 반기를 들다니. 내가 대일본 제국 이름으로 너희를 엄벌에 처하겠다. 응?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왜 이래?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긴 교회 쪽인데. 오빠! 불을 꺼야 하는데. 오빠! 우리 마을에서 교회를 불태운 일본 군인들은 곧바로 옆마을 고주리로 몰려가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가족 6명을 참살했어요. 가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고 슬퍼서 불탄 교회 근처에도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코필드라는 선교사 아저씨가 나타나서 사람을 어떻게? 이곳 사진도 찍고 제한미 사건에 대해 글을 써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일본의 잔인한 탄압에 대해 알려주고 아저씨 아줌마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오빠를, 아저씨를, 아줌마를 돌려주세요. 모두들 이제 안녕? 우리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물론 그날을 잊지 못하지만요. 장터에서, 제한미 거리에서, 교회 안에서 마지막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아저씨들, 그리고 우리 오빠를. 화성이 3.1 만세운동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공을 세우신 스코필드 박사 동상입니다. 이분이 스코필드 박사이신데 수원에서 기차를 내려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이 지역을 방문하셨던 거죠. 사진을 찍고 일제의 그 눈을 감춰서 세계에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나서 소년기를 마치고 카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수의학과를 전공하시고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서 이분을 교수로 초빙을 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다시 한번 벗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그 강압을 늘 기록을 하고 본국에 알리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친애하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해서 스코필드 박사 또는 선교사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 화성 지역에는 당시 감리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제암교회도 그렇고 이웃에 있는 우정의 그 석촌리 교회도 감리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실상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저 벽면에 보면 조선을 지극히 사랑한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필드 박사는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하는데, 외국인을 한 분 더 추대를 해서 혹자들은 민족 대표 34인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제암리 사건이 일제에 의해서 봉쇄될 뻔한 것을 스코필드 박사가 나서서 소상하게 우리 조선에 핍박받는 그러한 사정을 세계 만방에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가 있어 제암리가 기억되고 이러한 기억을 영원히 표상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